그럼 본 학술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이상훈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지난 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본 협의회 이제 학술대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그 열정에 경의를 표하고 또 다시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특히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우리 국회의원 윤일규 의원님과 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님 그리고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우리 학술대회 주제는 커뮤니티 베이스 중소병원들의 미래와 대안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병원협의회가 창립된 지는 작년 10월 9일이니까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벌써 이렇게 두 번째 성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할 만큼 탄탄하게 성장하였습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이제는 중소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정부의 의료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고 많은 규제와 정책 소외로부터 중소병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또 회원의 이익사업을 구축에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 지역병원협의회가 출범할 때만 해도 이 정체성과 존재 자체에 회의감을 표시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받았습니다. 중소병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대형 병원과 의원급의 애매한 위치에서 중소병원의 그 문제를 표명하고 또 해결하고 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소병원들이 또 이런 또 병협, 의협 이런 데서 관심을 또 갖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 지역병원협의회를 탄생을 시켰고 이제는 의협과 병협 모두에게서 조력자의 요청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런 의구심을 뒤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력한 단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게 된 그 기본에는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들의 공이 가장 크지만 거기에 의협, 병협 또 여러 유관단체의 도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소병원의 우리 지역병원 협의회를 출범하면서 우리 중소병원에 당면한 우리가 1년 동안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정체성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고 또
의료 정책에 대한 파트너가 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스프링클러 같은 문제라든가 또 이렇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든가 또 무엇보다 그 복지부와 의정 그 협의체를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병원 업계의 그 의견이 어느 정도 정부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우리 지역병원협의회가 가지게 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야겠습니다. 회원 구성원 여러분들과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적인 참여로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의 존재 자체가 의료단체의 모범적 사례로 오랜 시간 회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개사를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침에 이 귀한 시간에 우선 초대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제 또 선배 의사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대학병원에서 정년퇴임하고 뜬금없이 국회의원을 하고 앉아 있는 조금은 남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서 호기심 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저를 부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은 중소병원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중소병원이라는 개념보다는 강소병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기업 분야에서도 보면은 재벌 같은 대형 병원보다 대형 회사보다 강소 회사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은 실제로 그 실력은 재벌 못지않은 그런 실력을 가지면서 매출도 더 크고 또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하는 것을 저도 우리 병원도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규모로 봐서는 작지만은 그러나 그 의료의 질에 있어서는 어느 대학병원 못지않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인력도 있고 시설도 있고. 다만 거기에 따른 경제적 리워드만 충분히 주어진다면은 환자들도 가까운 지역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언젠가는 갈 거 아니냐. 다만 지금의 그 전환기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것이 그동안에 사실은 정부가 의료를 팽창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충분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의사를 충분히 듣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변화를 예측하면서 적응해야 되는 우리 의료계에서도 참 소홀히 했지 않느냐.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정주치 제도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가정주치 제도를 통해서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지역에 있는 환자들과 아주 밀접하게 친밀을 가지면서 의료의 컨설턴트로서 충분히 역할을 했다면 지금쯤 대형 병원으로 저렇게 많은 환자들이 가벼운 질환까지 저렇게 때를 몰려가는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아쉬움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의료가 팽창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팽창된 의료를 규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인 의료 수가가 아무래도 대형 병원 쪽으로 가는 의료비가 계속 지금 증가하기 때문에 그 증가의 폭을 또 억제하다 보면은 사실은 열악한 개인 병원이나 또는 중소병원의 수가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사실 어저께 저도 그저께 제가 토론회를 했는데요. 다만 우리 의료계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금 의료가 너무 대형화됐습니다. 전에처럼 우리 청진기 속에서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회인으로서 하던 의료가 아니고 이제는 너무나 규모가 크고 또 국가의 경제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영향이 대표적인 것이
환자나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 정치적인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아무래도 적응을 하다 보니까 또 공급자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는 일이 쉽지 않은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한편으로는 좀 긴 안목으로, 왜냐하면은 정권은 어차피 5년 정권이고 또 국회의원 해봐야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의료를 끌고 가시는 의사들은 지속적이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자기 직업을 끌고 가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때문에 긴 계획을 가지고 또 그 계획 속에서 정부와 어떻게 조우하고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는 그런 좀 전문적인 전략을 하면서 하면은 저는 결코 너무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가 의사의 영역을 간섭하는 데는 다른 어떤 직업보다 한계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냐에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여건을 분명히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주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정치 현장에서 이만큼 전문성을 이해를 잘 못할까 이런 점을 저는 왕왕 느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분들을 설득하고 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합리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대로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중소병원이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소병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떤 의료 형태 중에는 가장 희망적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세계 경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100년 전에 세계 대전이 일어날 때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 일극주의 미국이 이미 이제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하고 경제 전쟁을 시작한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그거는 뭐 정권이 정치를 잘하고의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세계 경제가 100년을 통해서 우선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그런 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직업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4차 산업을 통해서 의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AI에 의해서 주도하는 의료계가 곧 들어닥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신문에 같은가요? 의사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10만 명당 2.4명이고 우리는 2.3명이니까 우리가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은 대학병원의 60 내지 70%가 공립병원입니다. 지역에 있는 병원하고 경쟁하면서 환자 보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온 동네 환자들이 초대형 병원으로 그냥 때를 몰려가면서 작은 병원에서도 큰 병원까지 무한정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 구조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일본하고 숫자가 다르고, 두 번째는 GDP 대비 개인적 의료 생산을 하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은 똑같은 의료를 생산하더라도 선진국에서는 대개 한 사람이 2명의 환자만 보면 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이 5명의 환자를 보는 그런 양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사회에다 설득을 시켜야 되는 점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도 줄고 그 다음에 AI에 의해서 의사들이 지위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건 5년 내지 10년 곧 들어닥치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의사들이 살아갈 길을 분명히 우리는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분명히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수가 구조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이미 지금 같은 정부 입장에서는 수가 구조 개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대칭적인 수가 구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외래 진료비가 높고 중간쯤에는 수술비가 아마 올라갈 것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래 진료비가 줄어들면서 외래 운영이 이렇게 지금 같은 조건이 안 되도록 아마 만드는 그런 구조 개혁이 일어날 거로 저는 봅니다. 보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좀 국민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또 정부하고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툴을 만들어셔가지고 협상하시면은 지금의 난관을 우리 다른 어떤 직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어려움을 잘 넘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쩌면 의료계의 희망일지 모릅니다. 즉 중소병원이 강소병원으로 변하면서 의료계는 새로운 도약을 분명히 할 길이 열리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힘들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가 새로운 이렇게 조정을 하지만은 저는 전혀 희망이 없는 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문제는 서로 개인적으로 서로 만나고 또는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언제든지 교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기 의원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님을 대신하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자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필수입니다. 먼저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9년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추계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추계학술대회 준비하고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존경하는 이상훈 의장님, 그리고 박양동 공동회장님, 박진규 공동회장님, 그리고 박원욱 공동회장님, 신봉식 회장님, 그리고 장일태 회장님, 이윤호 회장님 비롯한 이동석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추계 학술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와주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기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윤일기 의원님은 의사 출신 우리 선배 국회의원으로서 의료계를 위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원실을 찾아가더라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정말 고마우신 선배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지역병원 협의회와 함께 어려움에 처한 중소병원 살리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가장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장 소중하신 우리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최대집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셔야 하지만 일정이 있으셔서 부회장인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지역병원협의회 회원 관계자 여러분, 병원계는 오래전부터 비현실적인 저수가,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 왜곡된 의료 전달 체계, 열악한 진료 환경 등 다양한 장벽을 마주하고 있었고, 특히 지역의 중소병원들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저수가, 인력 부족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을 힘을 모아 헤쳐나가기 위해서 탄생한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지역 중소병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바른 의료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이상훈 의장님 비롯한 공동회장님들 그리고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대한의사협회 40대 집행부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출범하여 지난 1년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올 4월 의료개혁 정치투쟁위가 출범하였으며 의료개혁이라는 사명을 반드시 이루고자 임원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지역병원의 이상훈 의장님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상 재개 논의를 위한 의정 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정 대화를 재개하여 해결이 가능한 단기 과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 수정과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또한 회원들의 권익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공식적인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여 조속히 회원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의료계가 요구하는 과제들은 거대 담론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통치권자의 결단과 정부 정책 기조의 변경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투쟁으로 얻어야 될 것은 투쟁으로, 협상으로 얻어야 할 것은 협상으로, 협상과 투쟁을 함께하면서 회원들의 권익을 적극 얻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 무너져가는 중소병원을 살리고자 16개 시도의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지역병원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중장기적인 아젠다, 단기적인 아젠다를 만든 바 있습니다. 우선 과제로 중소병원급 토요가산제 도입, 간호사 수급제도 개선, 의무 설비 설치를 위한 정부 지원 요구, 간호 등급제 개선, 비영리법인의 중견기업 인정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 부여를 단기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또한 중기 과제로 의료 질평가 지원금 개선, 보안요원 배치에 따른 경비 지원, 보건복지부 내 중소병원 잭과 신설, 국가 지방직 공무원 채용 절차 등 개선 등을 통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정부와의 협의 시 공식적으로 제안하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지역 중소병원들의 권익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학술대회가 첨단 의학 지식과 양질의 의료 정보를 습득하고 지역 중소병원이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한편 관계자 여러분의 소통과 화합을 더욱 단단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지역 중소병원들과 기쁨과 슬픔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내에서 중소병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중소병원들이 빨리 더욱더 정상적인 진료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추계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명진 대한병원협회 회장님을 대신하여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인데도 참 아까 윤일기 의원님 말씀대로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많은 분이 이렇게 참석하신 것 보니까 참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추계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원래 우리 이명진 회장님께서 꼭 오신다고 하셨고 축사까지도 다 준비를 하셨는데 그저께 밤에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도저히 회장님이 또 이제 장모님이시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석이 참 어려워서 저한테 좀 준비된 축사를 좀 잘 말씀드려 달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병원협회 회장 이명진입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의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신 8분의 공동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휴일에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휴식을 마다 않고 전국에서 참석해 주신 병원장님과 병원인 여러분들을 뵈니 제 마음이 한층 무겁기만 합니다. 문재인 케어로 일컬어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확대로 인해 대도시 대형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의 의료기관들은 지역 환자의 이탈로 인한 환자 감소와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 보고자 최근 정부는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단기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는 중증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 개발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환자 선택으로 내원한 경우에는 의뢰 회송 시스템을 통해 분산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상대적 경증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도 있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 회송의 문제로 예기치 못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진료에 차질을 빚을 소지를 않고 있어 저희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계와의 충분한 대화 없이 단기 대책이 발표됨으로써 국민과 병원 모두가 불편할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태입니다.
병원협회는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의 개선을 비용 통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모두가 불편함이 없는 제도로 설계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시행할 것도 포함하였습니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기 대책과 향후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병원협회도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원 병원과 국민 불편이 없는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협회는 최근 의료 전달 체계 개편 대응 TF를 구성하여 개선책 마련과 병원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중지를 모아 하나된 목소리로 강력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말에는 의료 인력 수급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2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에 당사자가 되고 있는 직역 간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여러분, 병원계는 선택과 집중의 조화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경쟁 체계가 아닌 상생을 위한 지혜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에게는 맞춤형 의료기관 이용 안내가 대대적으로 홍보되어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건강 예방과 증진을 위해 의료 쇼핑을 자제하고 질병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에서 맞춤형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병원계도 합리적 의료 이용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의 위치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의료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협회도 국민과 회원병원 모두가 행복한 의료 환경 조성에 회무를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을 보면 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적 지식과 임상 경험을 다양하게 담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정보 공유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휴일도 마다 않고 시간을 할애하여 전국에서 모이신 대한지역병원협의회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회 회장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촬영을 위해서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